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글에서 보면은 양산인데 배재정 지원했다는 것 때문에 진저리를 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양산하고 배재정이 있는 사상하고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진 줄 아세요? 양산이 남양주쯤 된다고 보면은 사상은요 동작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작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거 가지고 양산에서 표심이 바뀐다라고요? 글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산이 인구 50만의 꽤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지가 사는 동네 사람들의 이런 몇 마디를 양산 시민 전체의 뜻이라고 한다는 것도 웃기는 거죠. 예. 양산이 조그마한 총돈낸 줄 알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양산, 갑을 선거구가 2개가 될 정도로 큰 도시예요. 예. 근데 마치 조그마한 시골 동네처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 자체가 전혀 상황을 모르는 자들이 양산을 사칭해서 참칭해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사람들 절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 퍼뜨리는 사람은요, 구독 취소하세요. 자, 오밤중의 뉴스. 주제가 자꾸 옆으로 새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제부터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 아들의 학폭 사건입니다. 자, 한동훈 아들 학폭 사건을 서울교육청이 자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교육지원청, 그러니까 이 대치동을 관장하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래서 대치중학교에서 이 학폭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놓고 철저한 조사를 벌였다라고 합니다. 조사를 벌인 날은 4월 5일경이라고 해요. 근데 좀 그러네요. 4월 5일이면 벌써 일주일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조사를 했다라는 것을 왜 이제서야 공개하는 걸까요? 예. 만약에 이 사안이 민주당 쪽 사안이었다고 해도 이렇게 뒤늦게 조사를 했었다. 이걸 이렇게 일주일이나 지나서 공개할까요?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없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석연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대치중학교가 이 학폭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같구나 라는 그런 정황, 은폐 정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사실상 은폐 정황이라고 은폐를 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아니, 공무원이 서류를 남기지 않았다면, 서류를 남기지 않고 보고 안 했다면 은폐한 거 아닌가요? 그죠? 자, 남자분들 같으면 군대 다 갔다 오시잖아요. 군대에서 서류 안 남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작살납니다. 대대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데 대대 그 관련된 그 기한 문서가 없다? 작살나죠. 더군다나 그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예, 줄줄이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자, 일반 행정기관은 줄줄이 목이 날아가는 일은 없겠죠.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문제를 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자, 군대에서 서류를 폐기하거나 서류를 숨기거나 서류를 가라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예, 뭔가 잘못된 것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예, 남자분들 가라 서류 만드는 거, 가짜 서류,
가라 서류 만드는 거 어디서 배워옵니까? 생전에 그런 거 할 줄 모르던 사람이 어디서 배워옵니까? 예, 군대에서 배워오죠. 예, 가라 서류. 오죽했으면 가라 서류라는 말이 군대 사투리로 통용이 되겠습니까? 자, 왜 만드나요? 가라 서류? 예,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죠. 제일 많이 숨기는 게 뭡니까? 예, 두 가지 있습니다. 총알 개수 숨길 때 하고, 그 다음에, 예, 보급, 예, 특히, 이, 부식 관련된 숫자가 안 맞을 때 참 많이 가라 서류 만듭니다. 아, 또 있구나. 기름. 그놈의 기름은 왜 맨날 숫자를 맞춰도 이렇게 숫자가 안 맞죠? 총알은 왜 세도 맨날 틀리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가라로 맞추죠. 예, 가라로 맞춘다는 게 뭡니까? 예, 그냥 숫자를 짝짝짝 일정한 패턴대로 숫자를 맞춰놓고 나중에는 총알을 거기다 맞추는 거지. 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일부러 총을 더 쏘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은 남의 부대에 빌려주기도 하고 아주 생쇼도 아니죠. 여하튼 뭐 그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자, 이게 결국 뭡니까?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행정기관에서 서류가 없다. 서류가 변조됐다. 뭔가를 숨기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대치중학교에 서류가 없어. 한동훈 아들이 연루되었다는 그 사건에 관련된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지. 원래 군대에서도 다 그래요. 서류 없애놓고 가로로 해놓고 들키면은 예,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붙이죠. 똑같은 일이 대치중학교에서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서류가 없어. 핑계만 대. 뭡니까?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지들이 잘못했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야. 근데 숨기고 있는 거지. 자, 여기서 잠시 한동훈 아들 학폭 사건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 작년 5월 24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2023년 5월 24일.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라는 사건에서 발단입니다. 피해자 이 여학생이 부모님한테 얘기했고 부모님이 경찰에 가서 신고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요. 자, 경찰은 학교에 가가지고 피해자 진술, 가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까지 다 받습니다. 심지어 CCTV까지 다 확인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은 이 사건을 학교에 넘기고 일단 조사를 종결합니다. 원래 학폭 사건은요, 학교가 먼저 진행을 한대요. 학교가 먼저 관할하고 그것이 경찰로 넘어올 수도 있는데 일단 먼저 학교에서 관할합니다. 그러면 일단 학교에서 관할을 하겠다라고 하면 경찰은 사건을 넘겨주고 철수해요. 경찰에서는 기록이 남아있겠죠. 만약에 경찰에서도 이 기록이 안 남아있으면 이거는 개 같은 짓이 돼버리죠. 여튼 경찰이 출동을 해서 피해자 부모가 동석한 상태의 가해자, 목격자, 학생을 면담했고 CCTV까지 확인합니다. 그랬는데 다음날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피해자 부모가 신고를 취소해버린 거죠. 아니 CCTV까지 확인했으면 신고 취소가 문제가 아니죠. 만약 CCTV 했는데 별게 아닌 게 나왔으면 그 자리에서 경찰이 종결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다음날 신고를 취소해가지고 결국 마무리가 됩니다. 뭐죠? 예,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 자,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논란거리가 생기고 뭔데 하다 보니까 가해자 측 학부모 중에 고위공직자가 있더라. 그리고 그 고위공직자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더라. 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가해자 5명 중에 1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 한동훈의 부인 진은정 씨가 대치중학교의 학교 운영위원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자, 아버지는 법무부 장관, 정권 실세 정 법무부 장관,
엄마는 우리나라 최대 로펌 김앤장 소속 변호사인데다가 예, 학교 운영위원. 자, 그러니 학폭이 걸렸어. 학교는 어땠을까요? 예. 자,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전형적인 사례. 은폐가 벌어지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보면 그래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남성들이 대체로 이 국가기관이나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라라든지 은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던지는데 그렇게 된 배경의 대부분은 군대입니다. 그죠? 군대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 자, 군대에서 고참병이 후임병을 때렸어. 여러 명이서 그것도 한 명을 괴롭혀왔어. 그랬는데, 가해자인 선임병이 아버지가 사단장이야! 어떻게? 야, 덮어! 딱 그 상황이지 뭐. 이해 딱 오시죠? 예, 그 상황입니다. 자, 여성분들도 참 이상해. 여성분들도 보면은 다른 걸로 막 얘기하면은 이해를 못 하시다가 군대 얘기를 딱 대입해서 넣으면 바로 다 이해하시더라고. 자,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 바로 이해되시죠?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자, 심지어 피해자가 신고까지 했는데 다음날 신고 취소해. 자, 이 경우는 우리는 딱 바로 감이 잡히죠. 뭐다? 뭐가 들어왔구나. 바로 알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군대로 딱 대입해서 놓고 시작하면 바로 그냥 감이 확 오는 거지. 그죠? 선임병이 후임병 때렸어. 근데 때린 선임병이 아버지가 사단장이야. 별이야. 반짝반짝.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해를 입었다라는 후임병이 실은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라면서 친구를 취하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 찜은 찾아자기지 뭐. 그죠? 딱 그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관련된 서류도 안 남아있는 거야. 보고도 안 했어. 자, 마치 이런 겁니다. 아까처럼 사단장 아들이 군대 뭐 상병장쯤 하고 있는데 얘가 후임병을 두들겨 팼어. 그래가지고 신고가 됐어. 그런데 부대 간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사건을 덮었어. 덮게 된 핑계거리는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덮었어. 그랬는데 나중에 기무부대에서 이 사건을 알고 이 사건을 파기 시작하네. 그래서 막 팠는데 관련된 서류가 하나도 안 남아있네. 뭐야 이거? 다 날아가는 사건이지. 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고 보니까 뭐다? 바로 이 진은정 씨, 한동훈의 부인이자 가해자의 엄마. 이 사람이 학교 운영위원이더라. 자, 이거는 대치중학교에서 확보한 자료입니다. 학교 운영위원 구성 2023년 3월 23일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진은정 씨가 등장합니다. 진은정 씨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학교 운영위원이었어요. 진은정.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이 사건이 딱 불거진 건 언제? 진은정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자마자 이 사건이 터진 거죠. 그리고 진은정은 언제? 2022년 4월 1일에 학교 운영위원이 됐습니다. 즉 대선 직후죠. 한동훈의 힘이 한참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당시 누구도 한동훈이 뭔가 해먹을 거다. 검찰총장을 해먹든 장관을 하든 뭔가 할 거다. 심지어 총리를 할 거다 말까지 있었지. 뭐 비서실장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오만때만 얘기들이 다 있었어. 자, 그런데 딱 이 자리를 얘가 차지했네. 야, 이게 그냥일까? 자, 한동훈 그때 당시 정권 인수위원도 했었죠. 이때 진은정이 하필 이때 맞춰가지고 학교 운영위원이 됐다. 그럼 뭡니까? 학교도 뭔가 덕점 보려고 한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관련된 자료가 안 남았대. 그러면 뭐야? 예, 이상한 거 맞죠? 게다가 사건이 발생됐던 2024년 5월 23일 이후 일주일 뒤에 대치중학교는 각 학부모들한테 안내문을 보냅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안내. 자, 이거 뭡니까? 누가 보더라도 학폭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학폭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록이 안 남아있네. 기록을 안 남긴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핑계댄다? 아유,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바람에 LAC 어지간히 속겠다. 아이고, 이거 그래 보겠다. 윤석열은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군대 보낼 애도 없으니까 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L님, 5만 대만, 요거 부산 사람만 아는데, 예, 5만 대만이 참 부산 사투리죠. 예. 자, 어떻습니까? 학폭 사건은 존재했고, 학폭 사건이 명백히 존재했는데, 서류를 안 남겼다는 거죠. 그리고 서류를 안 남겼다는 게 이번에 교육청 조사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학교 측은 뭐라고 핑계를 댄다? 피해자가 신고를 안 해서라고 핑계를 대요. 피해자가 뭔 신고를 안 해? 피해자 신고를 했지.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 피해자가 저 착각했나 봐요 라고 해서 신고를 취한 거죠. 맞은 것도 착각이 됩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맞았고 나를 향해 욕을 했고 그걸 착각할 수 있나요? 자, 착각이에요. 어제는 맞았다고 그랬는데 어제 제가 맞았다고 한 거 착각이에요. 제가 안 맞은 것 같아요. 뭐예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게 더 이상하잖아. 에? 그런데 그 말만 믿고 학교 폭력 기록을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교육청에 보고도 안 했다.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알아요?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지가 얻어 터진 거를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피해자가 오인 신고를 했다? 자, 피해자가 오인 신고를 했다. 그래서 학교 폭력 그걸 안 했다. 글쎄, 목격자도 아니고 피해자가 오인해서 신고를 했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상식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인가요? 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저는 더 한 가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뭐? 예, 한동훈의 반응이에요. 저는 한동훈의 반응이 더 석연치 않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 보여드린 이거요. 이 강민정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이 강민정 의원이 보도한 배포자료에 보면은요. 한동훈이란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아들과 관련된 이 학폭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그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보면요. 한동훈이란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이걸 고발을 해요. 이름도 안 나왔는데 왜 고발을 하죠? 뭔가 지가 찔리는 게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아들 학폭 문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겠다 해놓고 취소했으니까 하겠다 하고 안 했으니까 한동훈 아들이란 말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소 고발한다고 쳐요. 그런데 다른 기자나 강민정 의원은 한동훈이란 말을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는데 왜 고발을 하죠? 예, 이거는 선거 시기만 넘기자는 얘기죠. 선거 시기에 악성 보도가 나오는 걸 넘기자라는 꼼수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거 상당히 정상적인 처리는 아니죠. 저는 이게 상당히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한동훈의 부인 진은정 씨가 학교 운영위원, 대치중학교 학교 운영위원이었다는 점도 사실 저는 매우 의심스러워요. 그것도 지난 대선 직후에 운영위원이 됐다라는 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리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알았던 검사들은요, 부인이, 와이프가 학교 운영위원 한다 그러면 질색팔색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난리칩니다. 왜? 학교 운영위원 했다가 무슨 말이라도 뭐 하나 잘못 얽히게 되면 괜히 오해를 받는다. 검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괜히 오해받는다. 그러니까 아예 근처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검사들은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가기 직전에 부인이 학교 운영위원이 된다고요? 현직 검사였잖아. 그리고 현직 검사장이었지. 그리고 아마 그 학교 운영위원이 될 즈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정권 인수위원회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얼마 뒤에 법무부 장관이 됐죠. 근데 법무부 장관 되기 전부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다는 둥, 뭐 국무총리가 될 것 같다는 둥, 비서실장이 될 거라는 오만때만 얘기가 다 돌지 않았습니까? 그죠? 직책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정권 실세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알던 검사들은 적어도 검사라면 이런 자리 안 갑니다. 괜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안 갑니다. 근데 갔네? 이건 뭐예요? 학교나 또는 한동훈 측이나 뭔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 아닌가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대목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보기에 따라서 뭔가 사고가 날까봐 미리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한 게 아닌가? 라는 의심마저도 들어요. 보통 그렇잖아. 이 애가 무슨 사고를 칠 거다. 물론 애가 사고 치는 거는 솔직히 예측이 잘 안 되죠. 애가 사고 치는 건 예측을 못 하죠. 하지만 예측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리, 중요한 자리를 선점하는 거지. 학폭이라든지 뭐 학교 운영위원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제가 왕왕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우연찮게 했다기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미리 길목을 선점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 댓글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6분입니다.